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 돌아오자마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즉각 장동혁 지도부 사퇴로 맞받았는데요. 지방선거 4개월 앞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전 상황입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당선 전부터 이렇게 망설임 없이 한동훈보다 전한길을 선택했던 장 대표. 하지만 과거 두 사람 사이는 자칭 소울메이트였죠. 공격하는 분들의 의도는 당원 게시판이 앞으로 잘 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최종 타겟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전 최고의 발언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든 스크래치를 내서 틀어질 대로 틀어진 전현직 당대표의 관계. 봉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누구를 공천하겠냐. 한동훈 대 전한길 했는데 전한길을 들었던 그 장면. 저희 제작진이 예전의 화면을 참 재미있는 걸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당무 복귀 이틀째인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바로 의결됐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많이 예상한 바인데 상황이 생각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먼저 상대당이지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상황? 이제 아까 영상 보면은 전한길 씨만 미국에서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보선 공천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사형 구형받고 어제는 김건희 씨가 1심 선고가 난 날인데 이 판국에 한동훈 전 대표 탄핵에 앞장섰고 그리고 계엄 해제 결의에 그 친한계가 참석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데 지금 이렇게 신경 쓸 일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결국에는 1월 14일 그 새벽엔가 제명 결정이 났었잖아요, 윤리위에서. 예. 그러니까 단식 그다음에 내부의 비판을 조금 그 소나기를 피해 보려는 그런 심산이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보름 만에 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름간 유예됐을 뿐이지 결론은 이미 1월 14일 날 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이야 망하건 말건 지방선거야 어찌 되건 말건 일단 장동혁 대표로서는 본인의 대표로서의 입지 그리고 뭐 리더십을 구축하고 가겠다라는 뭐 그런 것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과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비민주적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고 또 비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네.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붙여도 됩니까? 그렇죠. 전직 당 대표가 제명되는 상황은 거의 뭐 제 기억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홍준표 전 시장의 당 대표를 하신 분들이 탈당한 사례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뭐 국민의힘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지 않았나, 키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2024년 10월 11일 당시만 하더라도 사항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뭐 이렇게 문제가 커질 사항도 아니었죠. 더구나 2025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당무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때 그때만 사과를 하더라도 되는데 오히려 사과하기는커녕 이제 됐다고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위원장 등을 고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재심 청구를 하라고 장동혁 대표가 시간을 주면서 또 단식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또 백의종군했으면 저는 이런 어떤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마지막까지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닌가 참으로 좀 안타깝고 특히나 한동훈 대표의 어떤 태도를 보면 본인이 정치를 입문할 때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의도 문법은 쓰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서초동 문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거를 당 게시판에 예를 들면 1480건의 일부 중에
뭐 본인이 안 쓴 게 있어서 억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작됐다 이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전직 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좀 당을 어떻게 보면 좀 화합하고 나가는데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제명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특히 당원들, 당 지지층의 어떤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어떤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 지금 한동훈 개인의 어떤 책임 초래한 건 한동훈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오늘 이 찬반 투표 결과가 보니까 비공개긴 한데 우재준 양양자 최고위원에 따르면 찬성 7명, 제명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상하신 결과입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최고위원회의 구성 멤버는 당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선출된 최고위원들하고 그리고 정책위 의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들이 이제 구성원인데요. 얼마 전에 정책위 의장을 하던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사퇴했죠. 그만뒀죠. 그러면서 그 후임자로 정점식 의원이 지명이 됐고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광안 전 남양주 시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위 의장을 김도읍 의원이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반대쪽에 한 표가 늘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지금 조광안 최고 말고 다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한계는 아니더라도 중도 성향의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더라면 또 반대쪽에 한 표가 늘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계속 인사를 통해 보여준 것은 예. 과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주류 세력이었던 이른바 친윤계 뭐 요새 같으면 윤석열 정부가 몰락한 이후에는 윤어게인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예. 그쪽 성향의 사람들을 계속 인사에 앉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회 저런 표결 결과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이 안건이 올라오면 뭐 인적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로 제명이 확정이 될 거다라는 관측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우재준 최고위원만 뭐 뛰쳐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박차고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분위기가 어땠답니까, 아침에? 일반적으로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공개 최고회의가 있고요. 예. 이후에 이제 기자들을 물리고 비공개로 전환한 후에 회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자리를 지켜서 그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어떤 식으로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오늘은 주요 당직자들도 배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위원단만 이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회의에도 아무도 배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중간에 우재준 의원이 나온 것은 우재준 의원은 공개 회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근데 전체 분위기가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 의결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님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개인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화합점을 찾지 못해서 이런 그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징계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과연 징계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평성, 비례성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뭐 연좌제 문제라든가요. 예. 익명 게시판에 가족들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명까지 할 문제냐. 또 하나는 징계를 한 과정에서 당무감사위원회가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가 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지금 나타난 국민의힘 내용의 주요 분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징계 논의는 가능한데 이게 제명까지 갈 일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요.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치 입문 2년 만에 당적이 박탈됐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할지, 향후 계획을 밝힐지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생각보다 메시지가 짧아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그 국회 다른 부스에서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내용 없어? 이렇게 좀 궁금해하기도 했다는 전언도 있는데 홍석준 네. 의원님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네.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정당 생활을 해보면은 이게 부부싸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로 몰배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내일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명을 해서 이제 5년 이내는 돌아올 수 없다는 당헌 당규가 있지만 그러나 또 뭐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확정적인 어떤 상황보다는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결과가 새롭게 반영될 여지도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저런 메시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당을 사랑하고 돌아오겠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무소속 어디 뭐 출마설 이런 것은 뭐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당을 위해서 비록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좀 불리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앞날에 저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것이 결국은 당원들한테도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을 저는 좋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활동,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재입당 신청을 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하면 다시 5년이 안 지나도 돌아올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김유정 의원님,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방법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클까요? 지금 이 지도부 체제에서 최고위에서 네. 다시 논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건 쉽지 않을 것 예. 같고요. 그건 이제 통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도부에서 최고위에서 결의만 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뭔가 이루어지겠죠. 오늘 회견은 굉장히 짧고 또 질의응답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I'll be back 회견, 터미네이터 회견인가 뭐 예. 이런 생각도 했는데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아올지는 얘기는 못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아직까지 모든 게 그 미정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뭐 신당 창당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추론들이 나왔습니다만 신당 창당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당권파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당의 주인도 아닌 것이고 그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짧은 여러 가지 문장 안에서 강조를 했던데 예. 저는 일단 지방선거가 지금 이런 식이면 오세훈 시장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했고 자멸로 가고 있다. 장동욱 사퇴해라. 장동욱혁이죠.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를 오세훈 시장이 오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두워졌다. 전망이. 예. 그런 점에서 그 지방선거 후에 비대위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때 되면 어떻게 정치적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길게 정치를 본다면 반드시 이번 재보선이나 뭐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년 재보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대선까지 쭉 가는 길목에서 예. 어떤 변수가 드러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차제에 차라리 뭐 징계 수위를 낮춰가지고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1년 이렇게 하면 차라리 오도 가도 못하고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차라리 제명이 홀가분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키워준 법무부 장관, 뭐 비대위원장, 뭐 대표 이런 딱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본인 스스로 정치 근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그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아마 정치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제는 나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적다고 김유정 의원은 봤거든요. 왜냐면 아까 저도 이렇게 우리 국어 시험 보듯이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라고 말한 걸 보면 이 당을 언급했으니까 새 당을 꾸릴 것 같지는 않다는. 뭐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뭐 2028년 총선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해서 정치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 좀 쉽진 않은 결정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뭐 16명의 친한계 의원이 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예. 신당 창당 어렵다고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명당했다라는 것은 글쎄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나올까에 궁금했는데 국민의힘 뭐 장동혁 지도부가 저를 오늘 제명했습니다. 이런 그 주체 표현이 아니라 이게 수동태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이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 정치적인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논의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인물을 한동훈 전 대표로 놓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권력 싸움의 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기로 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과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보수 진영 내에서 갈등했었고 뭐 분단까지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 관점에서 꽤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놓고 진영 내의 갈등이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이 국민의힘 당내 갈등 상황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제가 내전 상황과 비슷하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행위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예, 이렇게 말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앞서 정광재 의원도 언급했지만 친한계 의원들이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개인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 비민주적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면서 즉각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반대하고 제명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제 당대표 물러나라가 오늘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같은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센 표현이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서두에 언급됐듯이 내전 상황이 시작된 것은 틀림없는데 근데 세 대결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하고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뭐 내전 상황이 더 격화되거나 어떤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 쪽은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만 기다리겠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뭐 2018년 지방선거 이상의 참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장동혁 지도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뭐 바로 복귀는 힘들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들어선 비대위에서 복당 절차를 밟아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오고 그 추후에 당권을 잡는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을 텐데 글쎄요, 뭐 계획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방선거 참패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 우리는 그때 이렇게 물러나라고 했었다라는 오늘의 이 장면을 또 다시 상기시킬 거고요. 그러면 비대위 그 상황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 복귀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한계 의원 16명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가장 많이 뭐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현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희 방송 직전에요. 장동혁 대표 즉각 물러나야 한다.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라고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발언을 보면 국민들 보기에 한심하다. 이 당이 외면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까지 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 표현으로는 아마 뭐 가장 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또 최근에 지지율이 좀 뭐 오세훈 시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 추세고 좀 해서 더더욱 좀 센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낸 표현은 결국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단식장에도 가고 사과도 하고 먼저 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냈는데 결국 이제 그게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절차대로 장동혁 최고 지도부가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제 제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지금 뭐 속뜻은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번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런 당 혼란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있으리라고 보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지금 현재 지방 선거를 앞두고 너무 조금 지나친 어떤 표현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이렇게 뭐 이야기했다 해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공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정치적인 어떤 구호 상황에서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는 있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 서울시장이 저런 식으로까지 말씀하는 게 당을 위해서나 특히 또 오세훈 시장 또 본인을 위해서나 어떻게 될지 당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오늘의 저런 어떤 발언들은 예. 당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님,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발언, 그러니까 본인이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금과 같은 어떤 행태가 계속된다면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수도권 지역이 와글와글해질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출마자들은 정말 그 좌불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논의해 왔는데 결국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14일 날 뭐 그 제명 결정 나고 하는 그 전후로도 이렇게 가면 공멸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린 거죠. 장동혁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자멸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선거의 위기감을 느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늘 뭐 여야 막론하고 중도의 표심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그 방향으로 어떤 정책이든 뭐 당무든 다 집중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누구에게 소구력이 있고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국민의힘을 좀 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보입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홍석준 의원님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사퇴해버리면은 정말 더 혼란 속으로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3자인 저희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면 국민의힘에게는 새 길이 열리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그렇게 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딱하기도 하고 안심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예, 정광재 의원님.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발언하니까 저희도 지금 제작진들도 혹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뭐 입장 안 낼까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줄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일단 정치 공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2강, 그러니까 최종 결승에 갔죠. 당시에 김문수 후보에게 지긴 했지만 43% 득표했습니다. 당심 40% 가까이였고 민심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이 얻었죠. 지난 8월에 있었던 당 대표 선거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긴 했지만 당시 김문수 후보와의 표 차이가 2,300여 표 차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지지를 하거나 포용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강력한 팬덤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당장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번 지방선거 나 투표 안 하겠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후보 뽑겠다. 그래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너져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정말로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수도권 또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번 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본인의 그 당내 리더십을 확고히 한 후에 120일의 시간을 벌어서 그 이후의 상황은 그때 가서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지금 경기지사 후보로 나가려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아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 유정복 시장이라든가 김태흠 충남지사라든가 박형준 시장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류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이게 아까 지방선거 필패 쪽으로 분석을 하시긴 했지만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도 그게 있을까요? 아, 나 이거 질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내가 강성으로 보여주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오히려 표가 결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장동혁 대표도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원 당선이 2번 됐던 사람이니까 선거를 전혀 모르지는 않을 텐데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계산할까요?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뭐 그렇게까지 엉뚱한 계산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데 표를 몰아줬던 어떤 세력, 그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틀질 못하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고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 당원들이나 이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좀 뜨거운데 거기에 너무 용기를 얻었을까요? 근데 민주당 내의 격론은 합당의 시기나 아니면 지방선거와 관련한 전략의 차이점에서 오는 토론 내지는 격론이지 국민의힘처럼 지금 한쪽을 죽이겠다는 뭐 그런 싸움은 아니거든요. 좀 착오를 일으킨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한쪽을 아예 괴멸시키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과 좀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에 찬탄파가 당에서 밀려나고 바른정당이었죠. 바른정당이 창당되고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상황에는 사실은 탈당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 당 내에서 아니면 또 대중적인 지지도, 인지도가 훨씬 더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승민 의원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나갔을 때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탈당해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파 보수의 본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탈당을 했고, 심지어 또 안철수 국민의당과도 합쳤는데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참패를 해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탈당하면 이제 필패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고,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소위 말하는 친한파 의원들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 따르는 대부분은 비례의원들이고 지역구 의원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내전이다 아니면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갈등 양상,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차자석의 폭풍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정치라는 게 1+1이 반드시 2가 되는 것도 아니고 1-1이 반드시 0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좀 가변성이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뭐 한동훈이라는 어떤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당의 어떤 당헌 당규를 그대로 규칙을 집행했을 뿐이고, 앞으로 한동훈과 그리고 우리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운명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있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가
반드시 저는 국민의힘이 필패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너무 성급한 판정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정치에서는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내 달 앞에 있는 지방선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지나친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예, 한쪽을 괴멸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고 지금 분석하시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괴멸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때는 함께 했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도저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3자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치를 어떤 보복의 감정이나 복수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거는 정치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 결말이 좋게 끝나는 것도 결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뭐 과거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뭐 배신자 프레임이 지금도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텐데 예. 과거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여전히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포용도 통합도 아닌 상대에 대한 괴멸, 그것도 당 내부에서의 서로 어떤 경쟁자들을 없애기 위한 또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결코 뭐 바람직한 정치의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저는 지금의 상황이 2017년과도 비슷하지만 사실 2020년 총선을 앞둔 2019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황교안 당대표가 당시에 공수처 패스트트랙 선거제법 때문에 단식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 똘똘 뭉치면 2020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더군다나 2019년 가을에는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권이 정말 흔들리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편 똘똘 뭉치면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결국 지금 일종의 비주류로 전락한 보수 세력을 똘똘 뭉친다고 하더라도 51%를 얻어야 하는 선거에서는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 9월에 당대표가 됐을 때 여의도에 있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황교안 전 대표의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결국에는 본인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거하고 이런 뺄셈의 정치를 통하고 오히려 축소지향적으로 가게 된다면 과연 6월 3일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홍석준 의원님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이대로 가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명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결국에는 현재의 상황을 빨리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수를 둔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제명이 됐고요. 그래서 친한계라고 불리는 현역 의원 16명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현 지도부 즉각 사퇴하라고 했고 또 방송 직전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 즉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